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얼마 전 대통령 직서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서 탄력근로제 시간 적용과 관련해서 나름 타협안을 도출해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가 나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뭔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노동계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에서는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을 내놓으시는 건 물론이고 조만간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해드렸죠. 오늘은 한국노총 경총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2019 노동 이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들어본다. 네, 김명환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드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좀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힘을 과시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 사회의 민주노총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곳에 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적인 영향력들도 저희가 좀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인은 안 하시는군요. 나름 사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렇게 힘센 곳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하여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된 합의안을 나름 내놓았는데 곧바로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굉장히 센 성명서 같은 걸 발표하셨더라고요. 이건 사회적 대화도 아니다. 계약이다. 야합이다. 굉장히 세시던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얼마 전 나와서는 한 79점 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 위원장은 그럼 굉장히 낮은 점수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과감하게 낙제점 이하로 이것은 사회적 대화도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있고 또 지난 노동시간 단축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는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좀 낙제점 이하다. 거의 몇 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시는군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탄력근로제에 대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이하로 단축해가는 우리 사회의 과정에서 도입 여부를 2022년까지 논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노동시간 단축 주 40시간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재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탄력근로 기간제 확대라는 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주객이 그래서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합의안이 문제를 도출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기로 또 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는데 탄력근로제 기간도 확대를 3개월에서 6개월 2배로 확대했고요. 요건도 매우 완화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건강권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실질 임금을 이 줄어드는 것을 보존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담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없이 기간은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시켜고 나서 그것을 제대로 남용을 막기 위한 건강권을 보호한다던가 임금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조항을 두지 않은 이른바 현찰 주고 약속을 하지 제대로 못하는 어음을 받은 경우 아니냐. 저희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부등가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거기 왜 안 들어가서 왜 뒤에서 자꾸 이렇게 헐뜯기만 하느냐. 들어갔으면 이런 의견들 다 반영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한 2개월 또는 3개월씩 이렇게 해서 작년에 노상경 대표자회의, 경산업의 전신인 대표자회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개진했고요. 사실 문성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도 간절히 민주노총이 나와주길 고대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희들이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참여를 결정짓지 못하고 또 참여를 반대하는 분들도 저희 대의원들 전체에
규모에서 또 일정 부분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최종 확정 참여를 못 지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러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사회적 잘못된 합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일정을 못 바꿔서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부도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그렇게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원래 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실 때 이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 인정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걸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위원장께서는 지금 경산노위에 참여 못한 게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계신 맞습니다. 건가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저희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네네. 정부가 시한을 정하고 의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개혁의 방향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보다 충분히 협의해서 네. 우리 사회의 개혁의 과제를 네. 실현해내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상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해왔던 건데 네네. 그렇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그런 취지로 저희는 법으로서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 기구로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도 이번에 그 합의의 과정은 좀 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또 판단도 있습니다. 대화라는 게 일단 얼굴을 맞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뭔가 그러면 그 내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그럼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사회적 그러니까는 대화를 이 사회적 대화가 갖고 올 부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역사적인 또 경험에서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고 파견법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나서 네. 그것을 함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이렇게 교환을 했으니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약속들이 네. 또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네. 거의 20여 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리해고법 그리고 파견법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네. 아이로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고요. 정부가. 두 번째는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첫 번째였거든요.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인정하고 뭔가 저는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있다면 참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예 뭐, 사회적 대화 자체를 일부는 뭐 아예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세력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예 사회적 대화를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정은 못했지만 네. 다수의 또 우리 대의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그럼 대정부, 국회 이런 그 대화를 어떻게 또 풀어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나온 김에 아예 그냥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깨놓고 한번 여쭤보죠. 아니 이렇게 조합원들의 의견에 충실하게 묻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럴 경우 진짜 배가 산으로 가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 리더로서 위원장에 선출이 되셨으면 이런 경우에 좀 과감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사건건 대의원대에 물어봐서 이건 마치 안 하겠다는 것처럼 다 비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대의원 대회에서 묻고서 참여해야 될 사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는 단순히 하나의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방향 기조 속에서의 큰 결정을 하는 거였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였던 것이고 그것은 대의원대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지난해에 몇 차례 논의 과정에서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사회적 대화와 그것을 또 관철하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의지나 동력들이 또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좀 과정들을 밟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위원장이 무슨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여러 가지의 다방면적인 그러한 또 방향도 모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참여를 하실 뜻이 여전히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의 경사노위에는 참여를 못하고 못하겠다.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이제 앞으로의 그 대화가 가능할까요? 좀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국민들이. 뭐 어떻게 하면 이 대화에 대화 참여할 수 저희 뭐 있습니까? 민주노총 하면 투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저희는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계속 누차 얘기를 했고요. 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참여뿐만이 아니고 대정부와의 각 부처별 직접 교섭이라던가 아니면 국회의 집권 여당과의 정책 협의라던가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계획들도 다시 근데 병행을 이제 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이제 참여하셨으면 좋은데 이제 이거 아까 뭐 낙제점 주신다는데 앞으로는 진짜 참여하시기 어렵겠어요, 이제 진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저희도 매우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저는 멈춰야 된다. 그리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그러한 제기를 더 좀 하고 묻겠습니다. 그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든 뭐든 어떻게 대화의장을 마련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이미 저희들이 대화에 참여 여부는 저희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결정할 과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그 대정부, 대국회에 대한 이 대화의 구조나 이 추진은 저희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만 참여 안 하면 모든 대화는 다 안 하는 것이다. 라고 또 비춰져서는 또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영표 대표도 찾아갔던 거고요. 네, 네. 사회적 대화가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가 많이 풀릴 수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저희가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화를 다 중단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노총만 이제 참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장께서 야 이건 저거는 뭐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돼 이런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름 저건 추진하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신 거니까 저쪽은 하여튼 뭐 저쪽대로 추진하거나 아니면은 합의하는 내용에 저희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탄력근로제 기간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건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실노동 시간 단축은 안 되고 사용자에 대한 유리한 제도가 더 확장되는데 네. 이것을 또 정부가 정해놓고서 요 기간 내에 무조건 해라. 안 하면 국회가 일방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리고 정부가 기간을 정해서 압박하고 여기에 한국노총이 같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교섭을 하는 상황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이것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사회적 대화에 갖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들 분명한 입장입니다. 한국노총과 관련 상대방 노총이라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양대 노총 사이에 이제 그 간극이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앞으로 이게 굉장히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 나름 양쪽이 전술적, 전략적 나름 역할 분담이나 대립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양대 노총이 사안에 따라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작은 또 이런 차이들을 넘어서 이제 공동 대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해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이러한 문제 있는 이런 합의는 사실 양대 노총의 공조를 사실 균열을 내고 기본 원칙을 좀 저버린 것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갖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조금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조금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런 말을 두 분 양쪽이 이제 치고받는 거지 이렇게 했더군요. 반대 투쟁을 해서 법 개혁을 막을 수 있다면 한노총도 그 길을 가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너무 투쟁 일변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반성하시는 게 있을까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된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는 투쟁을 해왔던 거죠. 우리 잘못된 특히 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이런 정권 시절에서도 그 항노총이 어쨌든 노사정위원회나 이런 데도 들어갔다가 또 문제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긴장관계에서 투쟁을 해왔었습니다. 항노총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대화를 병행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했는데 그것을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노동이 존중되는 계약되는 것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노총 자체를 저희들이 뭐 알겠습니다. 부정한다거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셨고 3월 말에 노동자 큰 규모의 대회를 또 예고하셨어요. 뭐 위원장님 뵈니까 지금 뭐 머리 삭발도 하시고 네. 뭐 난리가 난 겁니까?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뭔지 잘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다 합하면 조직 노동자는 10%입니다. 네, 우리 네. 사회에. 그리고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90%에 달하고요. 네, 조직률이 한 10%.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랬을 때 이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압도적 피해가 가는 것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그랬듯이 조직되어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좀 보호를 받거나 네, 아니면 뭐 네. 투쟁이든 교섭이든 현장에서의 교섭으로서 네, 막을 수 네,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이른바 요건 완화, 도입 요건 완화가 합의문에 추가가 되면서 네. 주 단위로 노동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떤 주는 80시간, 어떤 주는 50시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 단위로 고무줄 하듯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것이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기간 확대 같은 경우가 정말 이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이런 집중적인 노동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됐을 때 건강권을 또한 정말 침해하고 과로사를 유발시키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그 심각성을 어쨌든 좀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행을 지켜보시면서 이게 어차피 사전에 다양한 내용을 사전 합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방통행식의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삭발하시고 총파업하시고 뭔가 뭐 큰 일이 났나 싶은데 뭐 저희들은 매우 그런 것 위험스럽다라고 같지는 하는 것에 대한 아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기본적인 방향의 합의고요. 네. 그 국회에 가면 이걸 법제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법제화되는 과정에 정확하게 하기로 한 거는 기간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는 네. 법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는데 이른바 건강권을 보호하거나 과로사를 막거나 예. 실질 임금을 보존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명확한 강제 조항이 있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에 갔을 네. 때는 도리어 기간 확대와 요건 하나만 법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번 합의 문제점과 네. 더불어서 국회에서의 위험성도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참여를 하셨으면 참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데요. 그 아까 이제 조직되지 않은 그 노동자들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그것도 지금 취업을 못한 청년들 입장에서 네. 보면 우리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기업 위주의 특히 또 단위 노조들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러움의 대상인 모양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노동운동이 뭔가 역할을 한다면 뭔가 진짜 몇 년만이라도 청년 신규청에 대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본다든지 임금 동조를 한번 서로 상의해 본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 좀 안 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뭐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이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의 셋 중에 한 명은 비정규직입니다. 민주노총 현재 조합원 중에. 그래서 좀 구성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 즉 그 고임금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피크제는 도입해 놓고 한 4, 5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청년들을 그 액수만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늘리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이른바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임금 상승은 적게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크게 하는 그러한 어쨌든 저희들 정책도 이미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른바 원하청 간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저희들 충분히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결코
그 노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시고 청년들 어려운 사람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책임 있는 주체로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민주노총이 뭔가 그런 멋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없을까요? 책임 있는 주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본인들의 요구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그 요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노동만으로만 본다라면은 이른바 최저임금이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탄력근로제의 기간 확대나 요건 하나가 더 확장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노동 기본권의 과제와 더 나아가서는 이른바 대기업 중심의 이 경제 체제를 좀 개혁해내는 것.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민주노총의 과제로서 끊임없이 저희들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못했지만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 중에 5%만 더 찬성을 해주셨어도 아마 결정을 했을 텐데 그 5% 부족한 지점들이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아쉬워하시는 김 위원장 느낌을 저 옆에서 전달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우리 경제가 참 어렵고요. 특히 제조업 위기라는 얘기도 많고요. 고용 상황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 노사적인 뭔가 좀 이렇게 모양상으로라도 뭔가 좀 함께하는 모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돼요. 노사정에 누구의 네.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십니까? 저는 모두가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네.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특히 정부의 그 문제 그리고 아직도 사실 크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경제 단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민주노총 계획 나름대로 일정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 또는 또 사회적 합의의 주체들이 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본 취지나 방향에 맞춰서 또 그런 원칙들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간다라면 저희들은 또 내부에서 충분히 또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더욱더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올해 중요하게 ILO 국제노동규 100주년이거든요.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이 제약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또 교사, 공무원. 그래서 이러한 ILO 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저희 민주노총이 또 다른 많은 국민적 캠페인과 더불어서 많은 투쟁들 포함한 사업들을 할 것이고요. 네,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올해의 모토가 민주노총의 모토가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입니다. 아하. 사회개혁으로 가자. 그렇네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개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노총도 더 적극적으로 네. 노력하고 더 대화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저희 민주노총도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봄이 확실히 오고 있지요. 노동계에도 봄이 완연하게 왔으면 하는데 아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또 우리 경영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 한번 타개해 봤으면 좋겠네요.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